논증 단원 90%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이 질문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정식 논설문입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지문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반박 이 5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 못하면 내신, 서술형, 객관식 전부 망합니다. 게다가 연역이랑 귀납 이거 완전 외부 사례 막 나오거든요. 제가 이 단원 가르쳐 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번 시험에서 이 지문은 여러분이 점수 따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은 먼저 논증이 왜 어려운지부터 시작해서 핵심 포인트 딱 3개만 잡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강의 자료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같이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자,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장하준의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이 글입니다. 해냄 출판사 공통국어일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고요. 고1 내신 대비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증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답답하시죠? 왜 그럴까요? 제가 20년간 가르쳐본 결과 80% 학생들이 여기서 막혀요. 이유가 뭐냐? 논증의 요소를 제대로 구분 못하기 때문입니다. 논증 문제만 보면 막막하죠. 매번 헷갈리시죠? 이거 진짜 답답한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논증의 요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반박 이 5개만 확실히 알면 돼요. 주장이 뭐냐?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지문 제목은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표면적으로는 질문형이지만 글쓴이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로봇은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주장입니다. 명확하죠? 그럼 이유는 뭐냐?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이에요. 글쓴이가 3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 자동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새 일자리가 생긴다. 두 번째,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거 3개만 기억하세요. 그럼 근거는 뭐냐?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세기 미국 섬유 산업에서 자동화로 직조 노동력이 98% 사라졌는데 면직물 가격이 낮아져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방적 노동자 수가 4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여행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랑 인터넷 때문에 여행사 일자리는 줄었지만 예약 사이트 운영, 공유 숙박 서비스, 특화된 투어 가이드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잖아요. 어떠신가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론이랑 반박도 있어요. 반론이 뭐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이에요. 2번은 다르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로봇이 인간의 일을 완전히 대체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글쓴이가 어떻게 반박하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게 기술 발전의 특징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렇게 반박해요. 1900년에 영국 여성들한테 한여가 하던 일을 기계가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웃어 넘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다 나왔잖아요. 1950년 일본 기술자한테 기계가 너 일 대신할 거야 라고 했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컴퓨터 수치 제어가 표준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반박이에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죠. 자, 그럼 이제 논증 방법을 알아볼까요? 연역이랑 귀납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짜증나죠?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로. 연역은 뭐냐? 보편적 사실에서 구체적 결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을 잃은 사람도 국민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을 잃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대전제에서 소전제 거쳐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귀납은 반대예요. 구체적 사실에서 보편적 결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19세기 미국 섬유 산업 사례, 193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사례, 이런 구체적 사실들을 모아서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보편적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글쓴이가 자동화의 부정적 측면도 인정해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해를 끼친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진짜 균형 잡힌 논증이에요. 그래서 해결책도 제시해요. 정부가 재훈련 기회를 주고 실업수당도 주고 소득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설득력 있는 글쓰기예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고 문제점도 인정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거예요.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서 꼭 다운받아서 복습하세요. 지금까지 듣고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유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논증, 방법, 구분이에요. 연역인지 귀납인지 헷갈리시죠? 이거 구분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연역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귀납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보편적인 원리나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절대 안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반론에 대한 반박이에요. 이거 왜 중요하냐?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면 내 주장이 더 탄탄해 보이거든요. 장하준도 이걸 잘 활용했어요. 2번은 다르다는 반론을 예상하고 기술 발전은 원래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시험에서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실전 문제 어떻게 풀지 알려드릴게요. 논증 문제 나오면 이 순서대로 접근하세요. 첫 번째, 주장부터 찾으세요. 글쓴이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찾으세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뭔지 찾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를 찾으세요. 구체적인 사실, 통계, 사례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네 번째, 반론과 반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논증 방법을 파악하세요. 이 순서만 지키면 논증 문제는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꿀팁 알려드릴게요. 논증문에서 글쓴이가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같은 말 쓰면 여기서 주장이 바뀌거나 반론에 대한 반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장하준 글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자동화에 대한 이 새로운 패닉 심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장이 명확해진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체크해두면 글의 구조가 한눈에 보여요. 자, 오늘 배운 거 딱 5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논증의 요소,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반박. 두 번째, 논증의 방법, 연역은 보편에서 구체로, 귀납은 구체에서 보편으로. 세 번째, 장하준의 주장,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네 번째, 균형 잡힌 관점, 부정적 측면도 인정하고 해결책도 제시. 다섯 번째, 구체적 근거, 19세기 미국 섬유산업, 여행산업 등. 시험에 이 개념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먼저 주장을 찾고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고 반론과 반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거면 끝이에요. 이번 시험 목표 점수, 공부각오를 댓글에 적어 다짐해보세요. 이 강의가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꿀팁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 꾹, 좋아요도 꾹. 여러분, 성적 향상에 제가 계속 도움드릴게요. 오늘 강의로 여러분의 국어가 1등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